구속, 취소, 이재명 퇴출, 탄핵, 각하, 공소, 기각 이 순으로 갈 텐데 이재명 퇴출에 제가 따옴표를 쳐놨죠. 그 사이에 이재명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최상목이 이 대통령에게 국정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최상목 대행이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 후에 따로 대화하거나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이 귀가를 했는데 따로 대화하거나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 기재부 장관이니까요. 기재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과 소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들은 건 없다.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현안이 굉장히 많다. 현안이 굉장히 많으면은 뭐 굳이 뭐 국정보고 뭐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좀 이런 저런 상황을 설명하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전례도 있고 또 고건 총리 때 고건 노무현 그때도 전례가 있고 또 직무 복귀에 필요한 직무 복귀하면은 어차피 그 국정을 다시 하니까는 그 흐름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일단은 뭐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은 없는데 현안이 굉장히 많다. 자, 그렇지만 특별히 이 면담 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며칠 동안 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 대행이 대행 업무를 접는 중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 역할을 할 때 그때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 일을 했어야 되죠. 국무총리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고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파견이 되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마저 다시 탄핵이 돼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죠. 그러니까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파견이 나와서 일종의 TF를 조직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TF가 조직이 됐는데 그 TF가 사실상 이 해단하는 그 단계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대 복귀를 하는 것이죠. 원래 있던 부처에 이제 복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뭐 해단식 비슷한 것도 가졌다. 이런 내용도 사실 정보지에는 나오고 있는데 뭐 해단식이라는 명칭은 아니겠죠.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일단 파장 분위기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돼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데다가 또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중단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된 무슨 뭐 의대 정원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용사는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된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두 번 구치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중심으로 그때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서 면회를 갔을 때도 대통령실 중심으로 국정을 잘 챙겨달라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건 아니지만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간주로 갔죠. 그러면은 그 직무 복귀에 대비해서 또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가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거치는 부분이 있죠. 거치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 부당하게 탄핵이 됐죠. 뭐 탄핵 의결 중독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이재명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게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했죠. 그런데 그 탄핵을 선고를 곧 앞두고 있는데 계속 뒤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좀 뒤로 늦춰지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또 먼저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업무 지원은 사실상 마무리하는, 업무는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곧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로 가는 그런 수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 쪽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먼저 지정해 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최상목 대행이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에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문영배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빨리 선고를 해서 복귀 여부를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선고를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헌법재판관들도, 문영배도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죠. 재판관들도 뭐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추천을 하지만은 임명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권한 대행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문영배에게 특히 이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건 전 총리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본인이 이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장에게 노무현 당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를 앞당겨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뭐 앞당겨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왜 앞당겨 달라고 했냐고 하면은 본인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실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있는데 이 선고가 늦어지면은 어쨌든 국정 공백 상태가 되니까, 대행은 있지만 큰 틀에서 국정 공백 상태가 되니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선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영배에게 당당하게 한덕수 총리 거를 빨리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 쪽에서 오늘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2월 19일 날 최종 변론이 종결됐죠. 지금 3주가 지났지만 선고 기일조차 아직 안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은 뭐 2, 3일 전에 하든지 이러면 뭐 하루 전에라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 쪽은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변론 종결이 먼저 됐으니까는 한덕수 총리가 2월 19일 됐고 윤석열 대통령 2월 25일 됐으니까는 변론이 먼저 종결됐으니까 종결된 자기를 먼저 선고해달라. 총리를 먼저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최상목
대행의 업무가 이제 뭐 파장 분위기면은 한덕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기각이 거의 확실하죠. 뭐 이것이 뭐 기각이 안 되면은 정말 헌재가 문 닫아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헌재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29건의 이 탄핵이 있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건 중에서 인용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용 안 됩니다. 그냥 직무 정지시키려고 탄핵을 막 남발을 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한덕수 총리죠. 직무 정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뭐 이 정권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총리 쪽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문영배가 이끄는 헌재가 뭔가 이재명 쪽의 일정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 일정에 맞춰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부랴부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대 차질이 생긴 겁니다. 바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죠. 현재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를 보면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2주 가까이 평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번 주 뭐 금요일, 목요일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 이번 주 금요일에 결론을 내서 선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속 취소에 따라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평일을 더 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없었더라도 지금까지 팽팽하겠죠. 지금 평의에서 뭐 4대4 기각파, 인용파, 4대4, 5대3 이런 얘기가 나서 팽팽하기 때문에, 또 이 평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우파 쪽의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뭐 쟁점이 있으면 계속 평의를 끌고 가겠죠. 자, 그래서 아직 결론은 이제 평의는 이 변론을 했던 것, 그때 11차까지 정인들을 불러서 변론을 했던 것을 가지고 8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평의를 하는 것이죠. 이 평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돼야지 5개의 쟁점에서 다 정리가 돼야지 평결을 하는 겁니다. 평결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또 토론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쟁점 가지고 평의를 했고, 평의 결과로 평결을 하는데 평결을 할 단계조차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금요일,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금요일 날 정말 선고를 한다고 이렇게 문형배가 발표를 하면은, 그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평의도 다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대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한다면 평의에 이어 결론을 내놓은 평결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아직 평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다. 언론 보도에서 알려졌다. 이것은 좀 못 믿을 것들이 있지만은 확인됐다, 파악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기자들이 이 취재가 제대로 된 겁니다. 교차 확인을 막 했다는 이야기죠. 평의가 탄핵 심판 쟁점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라면, 평결은 이를 토대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리는 일종의 의견 표명 절차, 8명이 돌아가면서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신참 재판관들부터 쭉 이로 고참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평결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평결을 계속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도 안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어렵다. 그리고 최종 작업은, 평결까지 해서 최종 작업은 선고 요지 작성인데 뭐 이런 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결정문 초안도 뭐 검토는 중이지만은 어쨌든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계속 평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재도 또 지금까지도 이런데, 여기다가
헌재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법원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무슨 뭐 기소 전 구속 기간이 지났다 이것도 있지만 그 판결문에 그 결정문에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구속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구속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쇼핑 법원 쇼핑 받은 쇼핑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문제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하고 석방을 해야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판을 끌어서 어떤 유죄를 내리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거나 나중에 재심까지 되면은 그러면 구속된 상태의 대통령은 어디서 보상받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석방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독수 독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석방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누구 피해? 이 당사자 대통령의 피해를. 자, 그런 의미에서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렸는데 그러면 현재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지금 무시를 하고 있죠. 대통령에게 충분한 진술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이 정인을 직접 신문을 하는 그것도 제한하고 변론도 조속히 서둘러 마무리하고 거기다가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현재 심리를 한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하고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에서 했던 말들 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 내용들을 채택하면 안 되는데 채택하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그 무시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 현재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절차적 정당성을. 그래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이것을 사실상 대통령을 구속하면 안 된다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다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는 법원 같은 어떤 상하 우위를 나누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법원장 이상을 지낸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법관들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 있는 법관들이 간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법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는데 최고의 법관들이 모여 있다는 데서 절차적 정당성을 다 무시하고 선고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론에 이제 칼럼을 썼는데 오늘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고참이죠. 다들 판사들 중에서 고참이죠. 고참이지만 이 부장판사, 직위원 부장판사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을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 헌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갖추려면은 변론을 재개를 해서 홍장원 그리고 홍장원의 그 지렁이 같은 메모를 명단으로 만든 체포대상 명단으로 만든 그 보좌관을 같이 불러서 대절신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면은 아니면은 각종건 전 특전사령관 그 해유를 당했다고 폭로한 김현태 707 단장 대절신문하고 그리고 각종건에게 전화를 그 지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그렇게 협박한 사람이 누구냐도 거기서 다시 그 헌재에서 파악을 하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다 갖추고 나서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다시 변론을 제기하고 그 자기들이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현비하고 이미선이 4월 18일 날 임기 끝난다고 그 전에 한다. 그 전에 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결정을 하려면은 각하를 해야죠. 각하. 기각도 아니고 각하.
이게 저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취소 다음에 이재명은 퇴출됩니다. 왜냐하면은 3월 26일 날, 3월 26일 날 이 2심 선고가 나오면은 그때 민주당 안에서 퇴출 당할 겁니다. 퇴출 움직임이 일겠죠. 자, 그리고 바로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은 본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 직후에 이 탄핵이 3월 26일이니까 그 이후에 바로 뭐 3월 좀 29일 이야기도 뭐 나옵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그러면은 그때 탄핵을 각하를 하고 아예 자기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그 2명 문용배 이미선 좌파 2명이 4월 18일 날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된다면은 각하를 해버려야죠. 그러고 나서 공소 재판을 하고는 이것은 또 공소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기현 재판 장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취소 결정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대로 그 재판은 본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 무죄가 아니고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무죄든 공소 기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소 기각을 하면은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사부 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공소 기각은 아무 결정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수사권이 있다는 경찰에 가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뭐 이 절차를 또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가 그것이 그리고 52일 동안 불법적인 인신 구금을 했다가 그게 또 어긋나니까는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수사를 해서 또 다시 그때 또 다시 뭐 구속을 못하죠. 같은 사안이니까는 또 다시 또 뭐 기소를 해서 이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공소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시점에 무죄를 선고를 하는 그 방향이 더 올바른 길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무죄보다는 아직 그거를 무죄를 해도 뭐 3심까지 가야 되고 그것은 그런 결론보다도 어쨌든 공소 기각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된다. 경찰이 다시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공소 기각하고 나서는.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엄정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순서는 탄핵 각하 공소 기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의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제가 구속 취소가 되고 이제 이재명은 곧 퇴출이 된다. 그 다음에 탄핵 각하 공소 기각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